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3대 문화를 쉽게 알려주는 프로젝트 단디놀자의 노예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안동 문화대학장 김성규 학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은 신라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라 문화권이라 하면 저는 경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리고 유구한 그런 역사를 빛냈던 나라가 바로 신라. 예. 그리고 신라가 자리 잡았던 곳이 아마 경주였기 때문일 텐데요. 예. 그리고 유독 신라에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예. 네, 특히나 신라 시대 때 불교가 번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신라가 불교를 갖다가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불국사라는 걸 우리가 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불국사잖아요. 그쵸. 불국이 뭡니까? 부처님의 땅이다. 부처님의 나라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국 시대에서 가장 불교를 늦게 받아들인 것이 신라입니다. 신라인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불교를 갖다가 사실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다 보니까 위정자들도 거기에 마음을 모으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가 일치월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이 발전을 했고 어쨌든 이용한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의미가 큰 만큼 경주에는 정말 불교 문화재가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아까 말씀하신 불국사, 예. 석굴암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라 불교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도 궁금합니다. 예, 역사적 가치라 그러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실 절집을 갖다가 산지가람과 평지가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평지가람 중심이었어요. 포교를 해야 되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향교처럼 저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었는데 지금 있는 절집들이 전부 산으로 가게 된 것은 조선시대 때 이성계 역성혁명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국시였는데 성리학이 국시가 되니까 불교가 쫓겨서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라의 불교는 굉장히 정신사적으로 좋은 저걸 줍니다. 우리한테 기운을 줍니다. 좋은 기운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동아시아 제일 처음에 중국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우리가 불교를 전파를 했는데 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것은 신라가 불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를 이어받은 국가가 고려잖아요. 고려도 역시 불교를 국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불교를 갖다가 전체 국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했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리고 불국사다, 석굴암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김대성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현세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은 게 불국사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은 게 석굴암인데 석굴암은 김대성 당대에 다 짓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후대 사람들이 완성을 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상생의 원리, 윤회의 원리, 이런 걸 갖다가 다 거기에 녹아내리도록 집약시켰는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불교에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석굴암, 불국사 이외에도 정말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불교 문화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불교 하면은 상징적으로 부처님을 모신 불상, 철로 만들면 우리가 철불, 나무로 만들면 목불, 흙으로 빚어서 만들면 토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부처님의 형상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열반 후에 화장을 하니까 거기서 사리가 84,000여 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유한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짓는 탑은
탑은 무한한 거예요. 뭐 얼마나 지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쪽 동네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흙으로 벽돌을 빚어서 만든 전탑이, 그다음에 일본은 나무를 빚어서 만든 목탑이, 우리나라는 이 산이 70%잖아요. 거기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하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있는데 그 탑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에서는 그 부처님을 모신 산소를 스투파라 그래요.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은 그런 이제 우리 산소도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은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탑이 됐는데 그 탑에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를 모시면 좋은데 그게 8만 4천 여가다 보니까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갖다가 뺏겨서 집어넣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불국사 앞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나온 무구 다라니경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불경본이다. 예,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에서 절집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제 그 탑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게 불상도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 탑도 탑돌이를 하는 그런 이유가 맞아요. 거기에서 연유가 되지 않았나. 예. 또 탑이라는, 제가 이렇게 사실 불교는 아니지만 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탑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또 함께 불교 문화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신라 문화 이야기도 담아봤습니다. 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또 달성을 하고 평화를 꿈꿔왔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가득 담긴 것이 바로 신라 문화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또 화려한 불교 문화는 또 신라를 지키는 정신적 울타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요, 저희 가야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 그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